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꼽아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리포트가 나왔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7,18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4% 오르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원화 약세 현황 그리고 도매 판매 증가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상쇄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봤을 때 이 내수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수요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수요의 안정적인 회복세와 더불어서 원화 약세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주요국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13% 함께 높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주당 배당금 증가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주주 환원 확대 그리고 탄탄한 실적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고요. 현대차증권 리포트인데요. 어제 마이크론과의 계약 소식에 6% 상승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HBM3의 점유율이 현재는 10% 수준인데 이제 앞으로는 25에서 많게는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주 모멘텀이 이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메이드 인 USA 이 AI 칩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향후 마이크론 쪽으로 수혜 모멘텀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TC 본더 그러니까 듀얼 TC 본더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배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맞춰서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이번에 떴던 마이크론과의 계약 금액이 SK하이닉스와 2022년 첫 번째로 듀얼 TC 본더 계약을 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을 했을 때 마이크론 향으로 수주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택배 물동량은 증가했고요. 택배 영업마진이 1%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계약 물류도 비용 효율화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택배업계에서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더 싼 가격의 택배보다는 비용보다는 이 배송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고객사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품종 소량 물량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운임이 아닌 자동화의 물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물류 역량만으로 이 가격만으로 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택배 업계에서 이 경쟁 심화가 나타난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그대로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HL만도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6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생산 대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환율 상승 효과는 있었지만 수익성이 좋았던 고객사들의 물량이 하회하면서 이익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HL만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까지 성장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북미 완성차에 대한 ADAS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물량도 내년 하반기에 납품이 시작되고요. 화웨이 등 신규 고객사 확보도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에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내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3월 실업률이 오늘 오전 8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2.8%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2개월 연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물가와 고용 불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10회 연속으로 연 3.5%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결정 최우선 고려사항인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월 금통위의 선택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국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3월의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가운데 특히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500억 달러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CPI와 PPI에서는 중국의 디플레 우려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를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되게 될 무역 수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국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각각 0.8%와 0.3%로 전월에는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0.3%, 0.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와 PPI 발표에 이어서 수출입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1시에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3월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소비자 심리지수의 예상치는 79로 전월 수치인 79.4%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오후 11시에도 추가적인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전월치인 2.9%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낮게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